여러분, 지금 당장 손을 한번 보십시오. 손등을 천천히 쓸어 보십시오. 이 단순한 동작 하나가 혈압을 낮추고 면역을 높이고 치매를 늦춥니다. 그런데 혼자 하면 효과가 절반도 안 됩니다. 배우자의 손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보신 게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이 달라지실 겁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로 15년간 진료실에 앉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뇨기과는 특정 신체 기관의 문제만 다룬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비뇨기과는 남성 호르몬, 자율신경계, 수면, 혈압과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교차점에는 언제나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였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감동적인 부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호르몬 이야기입니다. 자율신경계 이야기입니다. 뇌 구조 이야기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5가지입니다. 배우자 단절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어떻게 높이는지,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혈압과 면역과 뇌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수면 단절이 치매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관계의 질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리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실천법입니다.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배우자와의 감정적 단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입니다.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72세 남성분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 혼자 오셨습니다. 진료 기록에는 보호자 동반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아내분이 안 계셨어요.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제가 여쭤봤습니다. 보호자분은요? 그분이 잠깐 시선을 내리며 말씀하셨어요. 집사람이 오기 싫다고 했어요. 저 혼자 오라고 했어요. 이분의 주된 증상은 만성 피로와 야간 빈뇨였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서너 번씩 가다 보니 수면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고 낮에는 늘 멍하고 기력이 없다고 하셨어요. 혈압도 수축기 기준 148이 나왔습니다. 고혈압 경계선이었어요. 검사 수치를 보면서 저는 비뇨기 원인보다 먼저 여쭤봐야 할 것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내분과 대화는 얼마나 하세요? 그분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글쎄요. 밥 먹을 때 TV 보고 자려면 각방 쓴 지 5년 됐나? 딱히 싸운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살짝 내려앉으시지 않으셨나요? 우리 세대에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닌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자식 키우고 직장 다니고 바쁘게 살다 보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어느 순간 이렇게 됐어요.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몸에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아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용수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릴 이분께 약을 처방하기 전에 먼저 혈중 코르티솔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정상 상한치의 1.6배였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셨지만 몸 안에서는 수년째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5년간 이어온 감정적 단절이었습니다.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면역세포가 억제됩니다. 림프구라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코르티솔이 직접 억제합니다.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분들이 감기에 더 잘 걸리고 상처가 느리게 낫습니다. 둘째로, 혈관이 수축됩니다. 코르티솔이 혈관벽을 긴장시켜 혈압을 높입니다. 만성 상태가 되면 기준 혈압 자체가 올라갑니다. 이용수 선생님의 혈압 148이 바로 이 메커니즘으로 설명됩니다. 셋째로, 수면이 방해됩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뇌가 각성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야간 빈뇨와도 연결됩니다. 깊은 수면 중에는 방광 감각이 둔해지지만 얕은 수면 상태에서는 방광이 조금만 차도 깨게 됩니다. 넷째로, 관절 주변 염증이 악화됩니다. 만성 코르티솔 상승은 역설적으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무릎이 더 아프고 허리가 더 뻐근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낮은 60대 남성은 높은 그룹보다 혈중 코르티솔이 평균 31%더 높았습니다. 연령, 직업, 소득, 운동 습관을 모두 보정한 후에도 유의미한 차이였습니다.
매일 운동을 열심히 해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차갑게 식어 있다면 코르티솔이 31%더 높은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 만성적인 배우자 단절이 코르티솔을 높이는 걸까요? 우리 인간은 수만 년 동안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연결이 곧 생존을 의미하도록 진화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 집단에서 소외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뇌는 사회적 단절을 생존 위협과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 배우자와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뇌의 편도체는 이것을 저강도 위협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집도 따뜻하고 밥도 먹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아도 뇌 깊은 곳에서는 계속 경보음이 울리고 있는 겁니다. 그 경보음이 코르티솔을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코르티솔을 낮추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옥시토신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물질이 혈압과 면역과 뇌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시촉각 구심성 신경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부 위를 아주 부드럽고 느리게 쓸어줄 때만 반응하는 특수한 신경입니다. 배우자가 손등을 가볍게 쓸어주거나 어깨를 토닥여주는 바로 그 느낌에 반응합니다. 이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이름이 오히려 이 호르몬의 힘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옥시토신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이 아닙니다. 2022년 국제신경내분비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옥시토신은 신장 내 혈압 조절 시스템에 직접 작용해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를 냅니다. 혈압약 중에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라는 계열이 있는데요. 옥시토신이 작용하는 경로가 이 약의 작용 경로와 상당 부분 겹칩니다. 물론 약의 효과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만 배우자의 손길이 혈관 수준에서 작동하는 생리학적 반응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옥시토신은 편도체의 과활성화를 억제합니다. 편도체는 뇌의 경보 시스템인데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이것이 계속 울립니다. 그 경보음이 코르티솔을 높이고 면역을 억제하고 혈압을 올리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옥시토신은 이 경보음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옥시토신은 해마를 보호합니다. 해마는 기억을 형성하는 뇌 부위인데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해마세포가 실제로 위축됩니다. MRI로 찍어보면 만성 스트레스 환자의 해마가 실제로 작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억력 저하, 나아가 알츠하이머 치매의 초기 경로 중 하나입니다. 옥시토신은 코르티솔의 이 해마 독성을 완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시촉각 신경의 밀도는 나이가 들어도 감소하지 않습니다. 70대, 80대에도 배우자의 부드러운 손길은 뇌에 여전히 강력한 옥시토신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시력이 떨어지고 청력이 약해져도 이 능력만큼은 늙지 않습니다. 진료실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68세 여성분이셨는데 남편분이 뇌졸중으로 편마비가 오신 후 혼자 간병을 맡으셨습니다. 박수연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릴게요. 염증 지표가 높고 코르티솔도 높고 수면 장애가 심했습니다. 진료실에서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옆에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분 손을 잡고 오늘 날씨 이야기라도 5분만 나눠보세요. 남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요. 말하는 사람의 뇌에서도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2달 후 염증 지표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수연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이제 제가 오면 눈을 반짝여요. 그게 너무 힘이 돼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수면과 치매의 연결입니다. 우리가 깊은 수면에 들어가려면 뇌가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아야 합니다. 뇌간의 청반액이라는 부위가 위협 신호를 감지하면 각성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만성적인 배우자 단절은 이 청반액을 계속 경계 상태로 만들어 깊은 서파 수면에 들어가기 어렵게 합니다. 2023년 미국 수면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65세 이상 부부 847쌍의 수면 뇌파를 측정했더니 배우자와 같은 침실에서 자는 그룹이 각방 그룹보다 서파 수면 비율이 평균 13% 더 높았습니다. 단순히 같은 방에 있다는 것만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호흡소리, 체온, 냄새가 뇌에 나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파 수면이 줄어들면 뇌에서 베타아밀로이드라는 치매 유발 단백질 찌꺼기가 청소되지 않습니다.
낮 동안 뇌세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이 노폐물을 깊은 수면 중에 뇌척수액이 흐르면서 씻어냅니다. 이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기 시작하고 이것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핵심 병리 기전 중 하나입니다. 치매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15년에서 20년 전부터 이렇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배우자와 각방을 쓰는 것이 단순히 잠자리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매일 밤 뇌 청소의 기회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뇌는 굳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70대에도 80대에도 지금 변화를 시작하면 뇌는 실제로 변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관계의 질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입니다. 비뇨기과에 오시는 60대 이상 남성분들 중 많은 분들이 피로감, 무기력함, 근육 감소를 호소하십니다. 검사를 해보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테스토스테론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30대 이후 매년 약 1에서 2%씩입니다. 그런데 그 감소 속도는 사람마다 매우 다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만성 코르티솔 수치입니다.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테스토스테론 합성이 억제됩니다. 몸이 스트레스 대응에 자원을 다 써버리느라 성호르몬을 만들 여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2021년 학술지 안드롤로지아에 실린 연구에서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60대 남성들은 낮은 그룹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8%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연령, 체질량 지수, 기저질환을 모두 보정한 후에도 유의미한 차이였습니다. 피로감과 활력감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저는 테스토스테론 보충 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께 종종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선생님, 요즘 아내분이랑 진심으로 웃으신 적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 질문에 잠깐 멈추십니다. 여성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혈관 탄성이 떨어지는 시기에 만성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심혈관 위험이 배가 됩니다. 또한 오랫동안 말하지 못하고 견뎌온 서운함이 몸의 만성 긴장으로 남아 원인 불명의 두통이나 어깨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신체화라고 합니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신체 증상으로 전환되는 것인데요. 꾀병이 아닙니다. 근전도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근육이 지속적인 수축 상태에 있고 통증 역치가 낮아져 있습니다. 배우자가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이 긴장을 풀어주는 신경 생리학적 과정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오해를 짚고 가겠습니다. 신체 접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것을 성적인 맥락으로만 이해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손을 잡는 것, 어깨를 토닥이는 것, 소파에 나란히 앉아 팔이 닿는 것, 잠들기 전 등을 한번 쓸어주는 것. 이 정도의 접촉만으로도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코르티솔이 내려갑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실천법입니다. 이용수 선생님, 기억하십니까? 각방 생활 5년, 혈압 148로 오셨던 분요. 저는 그분께 처음에 약이 아니라 딱 한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아내분께 오늘 힘들었어요 하고 한 번만 여쭤봐 주세요. 이분이 처음에 3번을 포기하셨습니다. 어색해서요. 4일째 되던 날 겨우 옆에 앉아서 물어보셨다고 했습니다. 아내분이 처음에는 의심스럽게 보셨대요. 그런데 열흘쯤 됐을 때 아내분이 처음으로 먼저 이야기를 꺼내셨다고 했습니다. 2달 후 혈압이 148에서 134로 내려갔습니다. 야간 빈뇨도 서너 번에서 한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이 아니었습니다. 3가지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20초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배우자 쪽으로 몸을 돌리고 손을 한번 잡으시거나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십시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딱 20초입니다. 코르티솔은 기상 후 30분 안에 가장 높이 올라가는데 이 아침 20초의 접촉이 그 코르티솔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루의 호르몬 기준선을 안정적으로 시작시키는 겁니다.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셔도 됩니다. 용수 선생님처럼 다음날 다시 하시면 됩니다. 뇌는 반복에 반응합니다. 2번째는 저녁에 10분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TV를 켜기 전에
10분만 서로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오늘 어떠셨어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시면 됩니다. 20분이 낮 동안 쌓인 코르티솔을 내려주고 뇌의 부교감 흐름을 활성화시켜 깊은 서파 수면을 준비시킵니다. 그 결과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더 잘 청소됩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전 감사 한 가지입니다. 배우자에게 또는 마음속으로만이라도 오늘 고마웠던 것 한 가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됩니다. 오늘 약 챙겨줘서 고마워요. 오늘 같이 밥 먹어서 좋았어요. 이 감사의 생각이 편도체의 경보 신호를 낮추고 뇌에게 오늘 나는 안전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이 더 깊은 수면으로 이어지고 치매 위험을 낮춥니다.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20초 배우자 손잡기. 둘째, 저녁 식사 후 TV 켜기 전 10분 이야기. 셋째, 잠들기 전 감사 한 가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준비가 없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사람과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와서 어떻게 해요? 다 굳어버린 거 아닌가요? 뇌는 굳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뇌는 70대에도 80대에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용수 선생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때 약보다 그 말 한마디가 더 효과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이 15년 진료 생활에서 제가 들은 가장 좋은 평가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무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와의 감정적 단절은 단순히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르티솔을 만성적으로 높이고 옥시토신 분비를 억제하며 이것이 혈압, 호르몬, 면역, 수면의 질, 인지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분비학과 신경과학이 말하는 생리학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고 부모님 모시느라 평생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셨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배우자와의 거리를 벌려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딱히 싸운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이렇게 됐어요. 이 말씀에 공감하신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손주들 결혼식까지, 증손주 얼굴까지 보시려면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다시 연결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건강 투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영상이 끝나고 나서 바로 그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그 온기가 두 분의 몸속에서 시작시킬 변화를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지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건강한 생활 습관에 관한 의학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생활 변화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문 의료진의 처방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조금 더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화 건강, 통증, 그리고 뇌 훈련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입니다. 먼저 통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허리나 무릎이 이유 없이 아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병원에 가서 MRI도 찍어봤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다는 분들도요. 혹은 이상이 조금 있다고 했는데 같은 나이의 다른 분들과 비교해도 별로 다를 게 없다고 했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어떤 분은 통증이 심하고 어떤 분은 같은 상태인데도 별로 안 아픈 걸까요? 이것을 통증 역치라고 합니다. 같은 자극에 얼마나 아프게 느끼느냐는 사람마다 상태마다 다릅니다.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에서는 통증 역치가 낮아집니다. 즉, 작은 자극에도 더 아프게 느낍니다. 반대로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통증 역치가 높아집니다. 같은 통증도 덜 아프게 느낍니다. 배우자가 아픈 곳을 쓸어주면 실제로 통증이 줄어드는 것은 이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통증을 처리하는 뇌회로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통증 환자 중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보다 동일한 통증 자극에 대해 평균 23% 낮은 통증 강도를 보고했습니다. 같은 통증인데 23%덜 아프게 느낀다는 겁니다. 다음은 식사와 관계의 연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식단 관리를 열심히 하십니다. 현미밥을 드시고 야채를 많이 드시고요. 그런데 혼자 먹는 현미밥보다 배우자와 함께 먹는 식사가 혈당 관리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사를 혼자 먹을 때와 함께 먹을 때 코르티솔 수치가 다릅니다. 코르티솔은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식사할 때는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코르티솔이 낮아져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반응이 더 완만해집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어떻게 먹느냐도 혈당 관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뇌 훈련으로서의 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을 위해 독서를 하시거나 퍼즐을 맞추십니다. 그것은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30분 동안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뇌 활동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표정을 읽고 감정을 파악하고 내 경험과 연결짓고 적절한 대답을 준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전두엽, 측두엽, 변형계, 해마를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책은 일방향이지만 대화는 실시간 상호작용입니다. 이것이 인지 예비능을 높여 치매를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진료실에서 70대 이상 분들 중 놀라울 정도로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비결을 여쭤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사람이랑 매일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전 이야기, 자식 이야기, 동네 이야기, 말이 끊이질 않아요. 이런 분들의 뇌가 계속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집에 있는 배우자가 가장 좋은 뇌훈련 파트너입니다. 퇴직 이후의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선생님이 아내분과 거리가 멀어진 가장 큰 계기가 퇴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30년 넘게 직장을 다니실 때는 서로 각자의 영역이 있었는데 퇴직 후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으니 작은 것에서도 마찰이 생겼다고요. 아내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자신이 운영해온 집안 방식에 남편이 끊임없이 의견을 내는 것이 힘드셨고 남편 입장에서는 집에서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말없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됐어요. 퇴직 이후에 배우자와 잘 지내고 계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같이 저녁마다 산책을 하거나 10분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런 작은 공유가 두 사람의 신경계를 연결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반면에 각자 TV 채널이 다르고 식사도 따로 하고 대화는 필요할 때만 하는 방식은 뇌에게 같은 공간에 있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전체에서 기억하실 것이 딱 하나 있다면 이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따뜻한 연결이 가장 강력한 건강 보조제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 비타민을 열심히 드시면서도 항상 피곤하신 분, 수면제를 드시면서도 여전히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약이 작동하는 토대, 즉 만성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지 않으면 약의 효과도 제한됩니다.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에서는 혈압약도 더 많이 필요하고 수면제도 더 강한 것이 필요해집니다. 반대로 코르티솔을 낮추면 같은 약의 효과가 더 잘 나타납니다. 그 코르티솔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저렴하고 가장 부작용 없는 방법이 배우자와의 따뜻한 연결입니다. 아침 20초, 저녁 10분, 잠들기 전 감사 한 가지. 이것이 모든 건강 관리의 토대입니다. 지금까지 과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실천적인 부분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천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20초, 저녁 10분, 감사 한 가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시작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 20초가 가장 어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십 년간 아침에 눈을 뜨면 각자 바로 일어나셨던 분들에게는 갑자기 배우자 손을 잡는다는 것이 매우 어색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배우자 쪽으로 몸을 돌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손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배우자 쪽을 보고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처음에는 충분합니다. 그 다음 날에는 팔이 닿을 정도까지 가까이 가보십시오. 그 다음 날에는 손등을 살짝 건드려 보십시오. 이렇게 아주 작은 단계로 나눠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뇌는 급격한 변화보다 작고 반복적인 변화에 더 잘 적응합니다. 저녁 10분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30년간 TV를 켜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TV를 끄는 것이 아니라 TV를 켜기 전에 5분만으로 줄여서 시작해 보십시오. 5분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시면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뭐 드셨어요? 오늘 날씨가 좋았어요. 텃밭에 뭐가 자라던데 봤어요. 이런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건네는 것 자체가 뇌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잠들기 전 감사가 가장 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생각 자체만으로도 뇌의 편도체가 안정됩니다.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배우자에게 직접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밥 맛있었어요. 오늘 청소해줘서 깔끔했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배우자의 뇌에도 그리고 말하는 여러분의 뇌에도 강한 옥시토신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당부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배우자에게 다가가려 했는데 상대방이 반응을 안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상대방이 의아해하거나 거부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거리를 두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다가오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명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 하고 설명하려 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방어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말없이 손을 잡으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깨를 토닥여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상대방이 어색해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시면 됩니다. 뇌는 반복에 반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뇌도 서서히 이것을 안전신호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대를 너무 높이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감동적인 반응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손을 잡을 때 뿌리치지 않으면 됩니다. 아침에 어깨를 토닥일 때 피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정도의 허용만 있어도 두 사람의 뇌에서 옥시토신은 분비됩니다. 이것은 감동을 주고받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신경계에 안전신호를 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별이나 이혼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가 나와는 상관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옥시토신을 분비시키는 안전한 신체 접촉이 꼭 배우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와의 포옹, 오랜 친구와의 악수도 옥시토신 분비를 자극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사회적 연결망을 의식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동네 모임에 참여하고 오래된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 매일 누군가와 최소 15분 이상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약을 드린 것도 아니고 비싼 무언가를 권유드린 것도 아닙니다. 지금 집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20초, 저녁 10분, 잠들기 전 감사 한 가지,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혈압을 낮추고 수면을 깊게 하고 호르몬을 균형 잡고 치매를 늦추고 통증을 줄이고 면역을 높여드릴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하기 위해 오늘 이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수 선생님도 처음에 3번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한 번이 아니라 불완전하더라도 반복하는 것입니다. 뇌는 반복에 반응합니다. 반복이 쌓이면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혈압을 바꾸고 수면을 바꾸고 호르몬을 바꾸고 치매 위험을 바꿉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건강의 토대입니다. 그 토대가 흔들리면 다른 어떤 건강관리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운동도, 식이요법도, 영양제도 모두 이 토대 위에서 작동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를 다시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견뎌오셨습니다. 가난한 시절도 있었고 힘든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함께 견뎌온 배우자가 지금 곁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 멀어지셨더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가장 오래 알고 가장 많은 것을 함께 나눈 사람입니다. 그 연결을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과학이 말해줍니다. 아침 20초, 저녁 10분, 잠들기 전 감사 한 가지.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배우자 쪽으로 몸을 돌리고 손을 잡아보십시오. 그 20초가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린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 작은 온기 하나가 두 분의 코르티솔을 낮추고 옥시토신을 높이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개선하고 치매를 늦추는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딱 한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많은 이야기 중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것입니다. 코르티솔과 옥시토신은 시소처럼 움직입니다. 배우자와의 단절은 코르티솔을 올리고 옥시토신을 낮춥니다. 배우자와의 연결은 옥시토신을 올리고 코르티솔을 낮춥니다. 이 하나의 시소가 혈압과 면역과 수면과 호르몬과 치매를 모두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시소의 방향을 바꾸는 데는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20초, 저녁에 10분, 잠들기 전 감사 한 가지.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를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시면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건강한 생활 습관에 관한 의학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생활 변화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문 의료진의 처방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